안녕하세요. 실무 도면으로 시작하는 3D Max 강사 이대로입니다. 네, 처음으로 실무 도면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단 도면 자체 공개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실무의 방향성이 정말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 방향성 그리고 디자인의 방향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과연 어디에 초점 맞춰야 될지 저로서는 난감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알려드리는 어떤 내용에서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당겨서 쓰기를 좀 바랬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요. 자,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투시도 얘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맥스의 비중이 50% 정도, 50% 정도고 나머지는 포토샵으로 마무리를 거의 했어요. 아스팔트, 사람, 나무, 이런 매지라고 할까요? 이거 매지 부분도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포토샵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런 매지 부분들, 이거 거의 포토샵이죠. 포토샵 기반이고, 또 어떤 투시도는요. 자, 얘도 거의 같은 투시도 다른 느낌, 그런 거죠. 같은 투시도 다른 느낌. 자, 얘도 또 마찬가지고. 같은 투시도 완전 다른 느낌. 자, 뭐가 잘 됐다, 뭐가 정답이다 라는 게 없습니다. 자,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맥스 프로그램에서 렌더링하는 것 자체가 정말 예전에는 그 자체가 고역이었어요. 컴퓨터가 버텨주지를 못해서 고역이었었고, 지금이야 이제 컴퓨터가 좋아가지고 렌더링이 좀 빨리 돌아가는 편이지만, 그때는 어떤 씬의 설정 한번 잘못 건드리거나 조금 좀 디테일한 씬을 만들려 치면은 렌더링이 10시간씩 걸리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포토샵 기반의 어떤 포토샵 기반으로 많이 작업을 했었어요. 포토샵 기반들. 지금은 이렇게 풀 3D, 건물 구획 자체를 3D로 구획을 해버리는 이런, 옛날엔 상상도 하지 못한 이런, 그런 무지막지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이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쭉 일했던 분들, 그리고 그때 투시도를 쭉 봐왔던 분들은 또 이러한 투시도를 원하게 돼요. 자, 현재 우리나라는 이런 투시도가 5, 60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나머지는 이제 3D 투시도, 거의 3D 기반의 투시도로 많이 가고 있는데, 가령 여기 보면 T포커스라는 회사, 대구 베이스볼 스타디움이라 써있네요. 얘는 지금 풀 3D예요. 풀 3D고, 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사진이죠. 얘는 외국 건데, 한국이 추구하는 바와 외국이 추구하는 바는 좀 달라요. 얘도 외국 투시도. 이건 사진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는데,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이런 걸 정말 좋아하고요. 또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아니야, 나는 저런 것보다는 좀 그림 같은 걸 원해, 좀 더 몽환적이길 원해, 그런 거 있죠. 야, 이런 건 사진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요. 어떤 클라이언트는 사진 같은 투시도를,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그냥 포토샵 그림 같은 투시도를, 혹은 애프터 이펙으로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 방향이 너무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이건 실무에서 쓰는 것이에요 라고 강의를 딱 찍어보면, 또 어떤 분들은 웃습니다. 이제 또 저게 어떻게 실무가 될 수 있어, 그냥 맥스는 대충대충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포토샵으로 빨리빨리 하는 게 그게 실무지 않겠냐. 네, 틀린 말 아닙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 말도 맞고요. 그게 또한 우리나라 CG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당장으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그런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한번 봐볼게요. 디포커스라는 회사. 디포커스는 우리나라 수주뿐만 아니라 외국 수주도 많이 받아요. 카자흐스탄 이게 어마어마하죠.
뭐 롯데 아울렛, 이거 롯데, 뭐 서울 뭐 컴페티션이었는 어떤 공모전에 나갔던 것 같아요. 서울에 어떤 뭐, 자, 이런 것들. 서울역이네요. 옛날에, 참, 뭐, 참, 어마어마하죠. 저희 보면 아시겠지만은, 이건 이제 교육용이에요. 교육용 파일. 이제, 이 회사에서, 에듀케이션 써져 있죠. 이 회사에서, 이걸 교육 자료로 쓰고 있어요. 교육 자료로. 이걸 교육 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자, 실무에서는 아무래도 상업투시도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좀 생략되는 게 많지만은 교육에서만은 이것저것 다 넣게 돼요. 평소에 하지 않았던 부분들, 그런 테스트할 부분들을 이것저것 다 넣게 됩니다. 거기서 실무에서는 걸러서 내가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실무예요. 자,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조감도를 예전에 그리면서 이거는 원래 기존 업체에 갖고 있었던 조감도거든요. 자, 뭐 보면 포토샵 기반이죠. 자, 이게 다 포토샵 들어가세요. 하나하나 다 똑같죠, 그림이. 복사 붙여넣기. 하나 그려놓고 쭉 돌려가지고 복붙한 거예요. 차 또한 마찬가지고, 이런 투시도가 있었죠. 이렇게 다 포토샵.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정이 들어왔어요. 건물을 증축한다 해가지고 수정이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제가 맡게 됐어요. 내가 맡고 저는 이제 반풀 3D 플랜 깔아놓고 플랜 구획도에 맞춰서 깔아놓고 재합성을 했어요. 재합성을. 자, 이전의 차 그리고 제가 넣은 차. 물론 해상도의 차이 때문에 저렇게 보이겠지만 확실히 어떤 추구하는 어떤 바가 달라요. 바가 다르고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와 이거 정말 좋다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있는가 하면은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이상형들이나 그런 것들을 산산히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걸러지게 돼요. 본인의 성향에 맞는 본인의 성향 그리고 그 회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성향 클라이언트에 내가 아무리 맞춰간다 하더라도 작업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하고 그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서 어떻게든 아무리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더라도 그래도 단 1%라도 내 생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의 성향에 맞는 클라이언트들이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자 이거는 이제 풀3D 풀3D 투시도인데 조회시 한 번씩 이렇게 올리고 조회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도 조회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당시에 뭐 아주 뭐 싸게 들어가 달라 해서 했는데 이거 바닥 실패죠. 매끌매끌하게 바닥에 들어가서 눈 오고 비 올 때 걷다가 그냥 바로 넘어지는 그런 건데 바닥은 조금 미끄러운 재질을 하지 않았어야 됐어요. 자 이게 풀3D 아이소예요. 풀3D 아이소. 이런 거 좋아하시는 클라이언트들은 또 이런 것만 찾게 돼요. 이런 건 찾게 되고 추세 자체는 이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 편이에요. 요새는요. 그런데 워낙에 빨리빨리 그리고 싸게가 하다 보니까는 이전에 했던 그런 작업 방식들은 그대로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각기 자기만의 방향성을 추구해 가면서 그쪽으로 발전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선택의 문제. 저는 어쨌든 이런 투시도를 추구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작업을 해왔었고 나름 성과도 있었고요. 그 성과 중에서 하나를 좀 보려고 하는데 세종시에 들어간 것들이에요.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도면에서 보고 뭐하고 좀 고민하게 될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완성된 것은 좀 그렇고, 로비. 네, 로비 계획도. 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이게, 대림건설에서 해서 이제 컨소시엄 형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밑에라고 하긴 좀 그렇고, 좀 협력업체죠, 협력업체. 협력업체가 저한테 이제 오더를 내려서 했는데,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사실 이쪽에 올인했어야 돼요, 저는요. 올인했어야 했는데, 올인을 못하게 된 처지라서, 개인적으로 이 협력업체한테는 좀 미안한 감정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게 로비 기존안이고, BIM으로 나온 기존안이고,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 로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로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워낙에 시간이 쫓겨서 마무리나 그런 걸 좀 제대로 못했던 것도 있어요. 수정도 꽤 들어왔었고. 그리고 도면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나하나 드릴 거예요. 물론 그 용어가 무조건 그 용어를 쓰는 건 아니에요. 다 스펙북이 있어가지고 그 스펙북에 맞춰서 쓰게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CG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이런 것들. 식당. 원래 이게 식당 초안입니다. 뭐 고급 레스토랑처럼 좀 꾸며달라고 해가지고 고급 레스토랑처럼 꾸몄어요. 밑에 아스콘에 에폭시, 당시 에폭시 안 들어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좀 신재질이었거든요. 신소재 어떤 에폭시보다 좀 더 내구성이 좋은 걸로 들어갔는데 느낌 에폭시 들어가고 위에도 이렇게 블랙 마감했지만 네 이건 너무 식당 같다, 너무 레스토랑 같다 해가지고 바로 바꿨어요. 바닥 바꿨는데 자, 이 식당 이건 지금 보여주면 나중에 이거 진행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네. 바닥 타일이 좀 작게 들어가서 좀 문제이긴 한데요. 이렇게 바뀌었고 그게 다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이 바닥 재질만 다시 바뀌었어요. 나중에 최종안에서는 바닥 재질이 밖에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화장실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제한이 들어갔었죠. 이렇게요. 이 기록관 제가 제시했던 디자인안이었고 그쪽에서는 체리묵을 써야 된다 해서 체리묵이 다시 들어간 제안이었고요. 이렇게 여러 번 들어가요. 한두 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 포토샵으로 진행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여러 번 더 수정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자, 풀3D의 장점은요, 그래도 수정이 좀 적은 편입니다. 각각 클라이언트마다 조금 좀 다르긴 하지만서도요, 좀 건축에서 내가 완성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가장 그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그게 중요한데, 이 3D 기반, 인테리어에서는 주로 이제 3D 기반 하기 때문에 그런 컴플레인이 덜 나온 편인데, 투시도에서는 컴플레인이 많이 나와요. 외부 투시 할 때는. 다시 이거 볼까요? 예. 뭐 폄하하자는 게 절대 아닌데, 이 컴플레인 많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뭐 밋밋해 보인다, 혹은 입체가 좀 떨어져 보인다 등등. 그러면 이제 포토샵 하신 분들 이쪽에다가 뭐 그림자 추가로 들어가고 입체적으로 높일 작업을 그랬던 맞아. 막 이쪽에는 좀 더 명암부 어떤 효과 좀 더 줘야 되고. 근데 일단 3D 기반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그런 컴플레인이 확 줄어들어요. 확. 대신에 어떤 컴플레인이 나오냐? 색감에 대한 컴플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 이거 원래 시공 자재가 이런 색깔 안 나오는데 다른 색깔로 바꾸면 안 되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혹은 아, 이 자재도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자재 한번 더 봅시다. 이런 컴플레인이 나와요. 이제 좀 골 때리죠. 그것도요. 자재가 바뀌어버리면 렌더링을 새로 가야 돼서 좀 골 때리는 그런 컴플레인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아, 이거 뭐 좀
너무 그림 같은데 실제 시공업이 이렇게 나와요라는 컴플레인은 확실히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점점 이런 투시도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바뀌어가고 있고 그런 투시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토샵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일단은 저는 이번에 진행할 것은 대강당인데요. 대강당. 자, 뭔가 떴죠? 이건 뭐 무시하시면 돼요. 원래는 중요한 파일이 날아가게 되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 파일의 경로를 따라가서 업데이팅 해줘야 돼요. 경로를요. 이게 지금 뭐 하나가 아니면 더 많은 레퍼런스, 즉 외부 참조된 파일이 그 위치에 없어서 찾을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 위치에 없거나 읽을 수가 없다. 뭘 원하느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자, 이 도면이 그때그때 한 장 한 장 다 그린 게 아니라 레퍼런스 도면을 쓰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런 경고창이 뜨게 되는 건데, 딱 봤을 때 웬만한 외벽이나 무화가 다 살아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면들을 받아올 때요. 뭐가 빠지면 다 얘기하세요. 뭐 레퍼런스 도면이 없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되는 거 있나요? 다 물어보세요. 다. 그쪽에서 그거 원래 생기는 거예요. 그냥 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은 이 도면 그대로 차곡차곡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그쪽에서 그거 생기면 안 되는데 좀 확인 좀 해볼게요 해서 파일을 보내주면 그 파일로 다시 도면 작업하시면 돼요. 자, 그쪽에서 당시에 그 클라이언트에서 당시에 저한테 보내준 이런 파일들입니다. 통으로 다 무너졌어요. 하다못해 기술 도면까지 보내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술 도면은 저한테 필요가 없거든요. 알아도 독이 되는 기술 도면. 제가 이제 도면을 공개할 수 있는 것도 기술 도면은 절대 공개하면 안 되고 어떤 뭐 비상구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개해서는 안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것들. 익히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만 공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펙부, 마감지어야 되는 것들 나오죠. 자, 스펙부 보면 이런 용어들을 아셔야 돼요. 석재는 ST로 표기한다. 뭐 스톤 되겠죠? 인조 대리석은 요걸로 하겠다. 아티피셜 마블이 되겠네요. 타일은 요걸로 하겠다. TL이고 카펫 타일은 CT고 우드 플로링은 WF고 이거 쭉쭉쭉 용어를 하나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도면을 읽으실 때. 자, 그게 기억이 안 나면은 다시 스펙북과 도면을 번갈아 가면서 보시면 됩니다. 캐드를 몰라도 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은요. 다만 이러한 이 스펙들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돼요. 큐피클이 뭐야? 패브릭이 뭐야? 학군보드가 뭐야? 쿠스트 패널이죠? 우드 시트가 뭐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이건 소양입니다. 이거 모르면 또 그쪽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 서플라이어부터 나가지고 쭉쭉쭉 나와 있네요. ST1은 어디에 들어가냐? 강당월 플로어에 들어갔고, 그런 게 들어갔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자, 스펙북에 나오는 이미지들. 자, 유감스럽게도 이 스펙북을 제가 공개는 못 해드립니다. 자기네 어떤 거래소와 그런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자재 고르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따로 여러분들께 파일을 못 드리는 점은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연락처 나왔다 해서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공개하는 것도 상당히 저로서는 힘든 거예요. 근데 웃긴 건요, 이 스펙북에 나온 이런 이미지들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다시 실제 그쪽에서 어떤 자재를 받았을 때 그 자재 사진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작업하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 카펫 같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 카펫이 아니라 플라스틱에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 나는 그런
그런 타일이었어요. 뭐 화장실도 그렇고, 이게 화장실에 들어간 타일인가? 아니구나. 자, 이렇게 스펙이 많습니다. 할 게 많죠? 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 있다. 네, 당시 대통령 기록관 설계 공모 시에 나온 조감도 투시도예요. 포토샵 기반이죠, 완전히. 네, 몽환적입니다. 잘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맥스를 전혀 못 하시고 오늘 처음 맥스 깔고 하신 분들 이 수업 들으시면 정말 힘듭니다. 뭐 듣는 건 자유겠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기초 강의를 먼저 듣고 어느 정도 최소한 양변기 정도는 쉽게, 그리고 양변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 정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들어봄직하고 최소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이 업종에서 좀 공부를 하셨던 분들, 일을 하셨던 분들은 좀 들을만 하실 거예요. 네, 그 이하의 아주 난 기초 클래스다 하신 분들은 들으셨다가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제가 한 번은 이걸 학원에서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학원 기초 파트 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다, 혹시 보고 싶냐 했을 때 그쪽에서 네 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잠깐 보여준 적이 있는데 아예 동영상을 줘버렸어요. 동영상을 줘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수십 번씩 틀어봐도 모르겠대요. 나중에 한 두어 달 정도 공부를 하고 나서 그걸 보니까 그때서야 이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기초적인 인터페이스라든지 그런 것들, 어떤 기능들에 기능 관련된 것들 말이죠. 아무튼 약간 조금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괜찮지만 초급자들은 보면 좀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네, 수업 준비물은 CAD 프로그램과 맥스 프로그램 그리고 코로나 엔더. 코로나 엔더는 당장은 필요가 없는데요. 중간에 제가 이것저것 좀 테스트하느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엔더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다음 프로젝트가 이제 렌더링까지 하는 거죠. 렌더링까지 하는 거니까 렌더는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고, 그리고 수업 폴더에 들어가는 동봉된 파일들이고요. CAD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CAD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뭐 도면만 살짝 정리해서 맥스로 넘기는 방법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CAD가 나온다 해서 이거 CAD 하나도 모르는데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